먹튀인데요. 저희가 항상 소개해드리던 그 식당에서 벌어진 먹튀가 아닙니다. 미용실 먹튀입니다. 네, 이게 지난 9일 오후였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한 역세권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인 그 미용실 사장님은 이날따라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좀 굉장히 정신없던 차였는데 2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예약을 안 했는데 그 머리 탈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길래 지금은 안 되고 1시간쯤 뒤로 예약 잡고 다시 오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알겠다고 하고 나가더니요. 한 1, 2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예약했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미용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게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1시간을 기다려서 탈색 시술까지 저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머리 마치고 바로 이제 가방 챙겨서 계산대로 향합니다. 지갑을 찾는 것처럼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는데 없는지 가방까지 내려놓고는 주섬주섬 한참을 뒤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찾아봐도요. 역시나 빈손입니다. 그러더니 계산대 위에 빈 물병을 들더니 그 아래 있던 작은 쪽지를 사장님한테 들이밀고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뭐야? 어디가? 뭔가 하고 보는데요. 쪽지 내용에 놀라서 곧바로 따라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탈색 시술 비용이 64,000원이었습니다. 이 64,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쁘게 머리를 탈색해 줬더니 돈 대신 쪽지를 들이밀고 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먹튀인 건 알겠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공해서 돈 벌면 점점점. 자, 저희가 사장님한테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더 자세한 내용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돌아와서 이제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저는 22살이고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렵고 돈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종이에 적은 것도 미리 적어온 게 아니라 매장에서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대기하면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다 쪽지를 하나 엄청 길게 장문으로 적어놓은 게 이제 두 번째 쪽지를 다음날 발견한 거고요. 자, 돈을 벌면 갚겠다. 성공하면. 언제 성공할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사장님이 지금 이 원장님이 지금 이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머리를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삭발 이런 건데 쪽지가 2개였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좀 말씀했지만 22살의 청년이다. 너무 고맙다. 지금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쩔 수 없다라고 쪽지 한 장이 있고요. 쪽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공황장애 있고 이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극복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손님 말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원장님이 다른 손님 교통사고 났는 거 이거 좀 공감을 해줬던 게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듣고 하나 쪽지 또 하나 쪽지 이 내용을 적어서 놔두고 도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팀장님 근데 저 쪽지를 언제 적었대요? 저걸 미리 적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 쪽지를 적은 거는 미용실에서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저 내용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머리 탈색하는 그렇죠. 적고 있네. 머리 염색을 탈색을 하게 되면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만 30-40분 동안 기다려야 이제 탈색이 되는데 그 사이에 혼자 앉아가지고 꾹꾹 넣어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기에는 저 학생인데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 들지, 설마 생각 못했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혼자 앉아가지고 저런 내용을 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학생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저걸 쓰고 아마 그 미용 탈색 약을 바르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작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이 돼야 되니까 반성을 하고 다시 와서 64,000원 갖고 작가 공부를 하세요. 자, 저 정도면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왔던 거 아닐까요? 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있으니까 나를 신경 못 쓰겠구나 싶어서 범행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약하면 그 예약자 정보가 남았을 텐데 남아있는 게 없었고요. 1시간 기다리면서 그 매장 막 살펴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오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 다 끝나고 그 머리 말릴 때
명함 하나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장님이 이제 와서 느끼기에는 이제 나 계산할 거고 여기 자주 올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와중에 명함 받아놓고 계산대에서도 또다시 명함 달라고 하면서 사장님을 정신없게 만들고 그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쪽지 올리고 그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사장님,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까 그 장면 나왔잖아요. 쪽지 들이밀고 곧바로 막 튀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님이 도망가는 거 보고 쫓아갔는데 이 남성이 처음에는 전력으로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표정있게 여유 있게 갔는데 사장님이 쫓아오니까 그때는 이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남성이 신발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신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의 청춘,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알다시피 이제 사장님도 100m 정도를 쫓아를 갔는데 마침 퇴근 시간이나 사람도 많았고 또 그리고 이 남성이 사실은 동네 지리를 잘 알던지 골목으로 요리조리 피해 가니까 사장님이 쫓아가도 못 잡은 거예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미용실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하고 미용실에 와서 이제 다시 미용을 해주는데 다른 손님들은 그 주인이 쫓아갔다 오니까 한 30분 정도 계속 지연했던 거죠. 이래저래 소나 많았기 때문에 이 남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와서 반성을 하고 그 탈색했던 그 요금을 지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교수님, 네. 사장님은 서비스 해주셨대요. 단골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또 머리 상하지 않게 좋은 약도 썼고 말이죠. 네. 더군다나 이게 탈색도 그냥 탈색이 아니고 프리미엄 탈색이야.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죠. 뭐 명함도 달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좀 한번 그냥 봐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생각해 볼수록 아, 이 사람은 상습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냥 두면 인근의 다른 매장에 가서 또 인근의 다른 그렇죠. 업주들한테도 똑같은 피해를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람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도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봐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지금 경찰에는 신고 접수만 된 상태고 해당 쪽지하고 미용실 CCTV 영상은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긴 한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다른 먹튀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좀 머리 염색 안 한다 해가 탈색 안 한다 해가지고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굳이 저렇게 했던 거 보면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만 반복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뭐 이거는 먹튀는 아니죠. 깍튀, 깍튀. 염튀, 하여튼 뭐 탈튀, 하여튼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경범죄 처벌법이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상습적으로 저렇게 했다면 사기죄입니다. 돈을 줄 것처럼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를 한 거거든요. 반복을 많이 해서 상습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지금 경찰한테 얼굴이 지금 너무나 그 탈색된 거 표가 탁 납니다. 그러니까요. 검거되기 십상이거든요. 글쎄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옛날에 뭐 배고프던 시절에 미담일 수 있는 얘기. 아, 배고픈 고시생이 국밥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고 그냥 휙 도망가고 이러면은 아이고 어쩌저쩌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돼가지고 막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와가지고 딱 사. 이거는 미담이야. 네. 자, 그런데 그거는 배고파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 탈색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작가 지망생이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밥을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은 뭐 생존에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머리 커트를 치려고 했다라는 것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길어졌는데 좀 커트를 깨끗하게 치고 싶었다.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막 하얗게 탈색을 하고 꼭 분홍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생존에랑 관계가 있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꾹꾹 쪽지를 썼다고 했는데 그것도 뭔가 마음을 담은 것 같이 느껴지게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이런 짓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좀 뻔뻔하고 마치 그 원장님의 미용실 원장님의 어떤 그런 선이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만약 들어서 정말 머리가 하고 싶었나? 라고 생각하는 무슨 한다고 해준다고 해도 그게 10대나 좀 어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20대 청년이 이렇게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먹튀? 염튀를 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탈색을 하더라도 좀 싼 걸로 하지 왜 하필 또 프리미엄을 했어 또.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